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는 HBM 핵심 공정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한 HBM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남은 상반기 주식 투자를 이어가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투자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HBM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꼴등 기업이죠. 3위인 마이크론이 현재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투자 확장 계획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자꾸 중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자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외자본 자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이 중국 확장 계획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CEO는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국한테 너희들 우리 좀 지원해줘라. 너희가 우리 지원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지난해 6월에 마이크론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북서부 도시에 있는 도시에다가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약 5억 9,600만 달러, 중국 돈으로 43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국무원이 개방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4개 항목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외국 기업을 위한 사업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언제든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생산량 자체도 상당히 적고 후발주자가 많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HBM 메모리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투자를 줄일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주요 고객사랑 2025년도까지 공급해야 할 HBM 메모리 수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HBM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기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 자체도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HBM에 집중하겠다는 거겠죠. 현재 3위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역량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의 전략 자체로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BM에 투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수요 자체가 갑자기 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술력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이크론이 얼마나 진심이냐? 이번에 한미 반도체와 TC 본더 장비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투입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과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양사는 올해 2분기 중으로 장비 발주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구매 주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도 계약부터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 TC 본더에 대한 장비 자체를 엄청나게 사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올해 전체 수주 규모가 무려 1천억 원대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사들인 이 물량 자체가 1천억 원대입니다. 만약에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HBM에 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생산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 13만 장,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 5천 장을 생산해내는데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만 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생산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새로운 HBM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GTC 2024에서 공개했던 HBM이 바로 5세대 HBM인 HBM3E의 12단 HBM입니다. 다른 기업들 다 8단으로 쌓았는데 혼자 12단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6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에게 밀려서 2위 자리를 유지 중인 삼성전자가 올해 HBM 출하량을 전년 대비 최대 2.9배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HBM에 대한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들이 자꾸 HBM을 달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좀 달라 라고 요구하는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이 물량을 늘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13만 장이지 만약에 2.9배까지 늘리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HBM, 특히 삼성전자의 HBM을 검증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증에 통과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즉 HBM 검증 통과를 앞둔 삼성전자가 기존 생산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냐.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증에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8단을 뛰어넘는 12단 HBM을 준비 중인 삼성전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16단 HBM도 개발해서 출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강세가 엄청나게 이어졌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물렸었던 개인 투자들 포함해서 90%의 투자자가 손실 구간을 탈출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세대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들고만 있다면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겠죠. 최근 3년 동안 5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가 90%의 평단가입니다. 즉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매도 물량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짓눌렀던 악성 매물들은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과 주가에 대한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1등인 SK하이닉스는 뭘 하고 있냐 볼 수 있겠죠.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재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AMD부터 해서 뭐 인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모바일 반도체까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대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문이 TSMC에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생산량이 딜레이되는 변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생산에 대한 거래처를 넓히게 되면은 이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특히나 현재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만의 반도체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서 서구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니 무슨 지금 시대의 전쟁이냐, 무슨 지금 시대의 침공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이스라엘 사태까지 침공에 대한 내용들을 최근까지 보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까지 현재 시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중 수혜를 받아왔었던 TSMC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주변으로 확장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패키징 공장 건설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엔디아나에 패키징 공장 설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설이 확정이 나고 건설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다가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은 2028년도 말이면 패키징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왜 인디애나에다가 이 공장을 치냐, 공장이 들어서는 위치에는 미국 최대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퍼듀 대학이 있습니다. 즉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싹 다 데리고 와서 취직시켜서 이 엔지니어에 대한 풀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인디애나에다가 잡았다라고 현재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앞으로 SK하이닉스도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HBM을 필두로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서 나올 텐데, 사실 SK하이닉스도 현재 D램에 대한 판매량 중에서 HBM에 대한 판매 비트 수가 약 두 자릿수, 더블 디지트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정기주총에서 SK하이닉스 너네 9조 원대 당기 손실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해 HBM이 한 자릿수 퍼센트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우리 HBM에 대한 비중 자체가 두 자릿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장을 자신하고 이제는 적자가 아닌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낸드 사업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 낸드 플래시라는 사업 자체가, 시장이 자체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시장 성장을 못해서 점유율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봤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의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투자해왔다면 우리는 점유율 중심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강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도 HBM 시장에 얼마나 집중할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5세대 HBM을 12단, 16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 개발을 강조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6세대 HBM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6세대 HBM에 대한 기술 자체가 얼마나 뛰어날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현재 작년까지의 시장은 잊어라. 우리는 1위 수성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번에 8단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선보였던 12단 제품도 올해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노정 사장은 고객 맞춤형 메모리 플랫폼으로 차별화된 AI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이처럼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HBM을 생산하고 있는 3사의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앞으로 HBM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바로 CMP 슬러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CMP가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이 시장을 솔브레인이 독점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진세미캠이 SK하이닉스에 대해 이 CMP 슬러리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물량이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HBM용 CMP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CMP 슬러리에 비해서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대체하기가 힘든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향후 HBM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동진세미캠이 가져갈 수 있는 돈 자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수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 HBM의 핵심 공정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들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2024년도 상반기에 알아야 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을 냈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용 약관 버튼이 있습니다. 약관 동의 가입하기까지 눌러주시면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으시고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에 저도 이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걱정이 없게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전혀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가입하기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부터 매매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 하나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당일 급등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